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38회 138회 우리 재테크의 여왕 2대1의 우리 성선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네, 근데 네. 너무 멋진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어요. 궁금한 거 많아요 오늘. 나에게 돈이란 뭐예요? 저는 사실 돈 버는 목적이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전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람을 앉혀놓고 뭐를 백지 같은 걸 내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별로 돈을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돈을 버는 거는 하나의 성취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물론 이제 이 재테크 얘기를 하자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아주 기본적인 파트 이거는 절약에 관련된 거예요. 지출을 관리하고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는 이 파트는 논외예요. 그리고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투자의 단계거든요. 근데 이 투자의 단계는 굉장한 성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둘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자는 큰 위에서 내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평가된 거를 찾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거에 투자를 하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평가된다는 거를 찾기 자체가 힘들고요. 그렇죠. 투자의 판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저평가된 거에 혼자 베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거를 쳐다보지 않을 때 들어가야지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찾고 이런 데 베팅을 하고 이런 거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정말 명품을 사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개념은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현아 기자도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내가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베팅하지만 맞아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땐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아까 카드 빚에 시달렸다 그러고 그럼요. 네.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투자도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과 주식.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부자라는 말로 뭉뚱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로 가지고 이 부자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부동산 부자하고 그럼요. 주식 부자하고 네. 사람이 달라요? 그럼요. 어떻게? 일단 우리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린 빚 많은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부동산으로 망한 사람, 주식으로 망한 사람만 주변에 만나봐가지고요. 그 둘은 똑같은데? 똑같아. 절대 하지 말라고. 맨날 술 처먹고 맨날 인생 비관하고 돈 꺼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맞아. 일단 부동산 투자는요 실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투자를 해보면 만약에 10명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스타팅 딱 그렇게 했으면 대충 8명이 중박을 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사주팔자에 돈이 없거나 희한하게 자기가 이상하게 투자를 하는 2명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게 확률적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식은 10명이 스타팅 딱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8명이 쪽박을 차고요. 2명이 대박을 쳐요. 그래서 이 두 부자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도 2010년 그때쯤에 이제 빌딩 부자들. 정말 평범했던 정말 찌질하게 정말 가난했던 분들이 자수성가로 빌딩 부자가 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제 빌딩 부자들이랑 책을 쓰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성선아 기자도 이렇게 재테크의 전문가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 업계 말로 조진다고 하는데 비판하고 나쁘다고 지적질하고 오케이. 어떻게 하면 뭐 단독 특종 이런 거 하나 내가 들춰낼까? 그렇죠. 항상 그렇게 좀 하이에나처럼
취재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빌딩 부자들을 만나면서 제 관점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사람들을 따라했어요. 아니 따라하는 걸 어떻게 따라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러니까 좀 혼자만 빌딩 따라하지 말고 가지고. 나도 청소라를 따라할 거야.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단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100일 동안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다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월세 여왕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맞아요. 근데 종잣돈을 가지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점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수수료 빼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동산. 중개사한테 네. 거의 속다시피 해가지고 빌라를 한 채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게 제 첫 번째 투자였고 지금도 남아 있고 네. 그게 보면은 제일 안 좋은 투자였죠. 어.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경매를 하면 할수록 그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제가 점점 스킬이 늘어나는 그럼 거예요. 맨 처음에 빌라를 어떤 빌라를 사실 거예요? 빌라- 경매 나온 빌라를? 아니죠. 그냥 네. 제일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분양을 받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델하우스 가서 거기서 계약 안 하고 그냥 나오기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온갖 사탕발림으로 이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와 네. 좋은 건 다 설명하잖아요. 맞아. 그럼 초보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딱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네. 여기서 한놈 떼돈 보나 보다. 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계약금을 딱 200만 원 딱 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딱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닌가벼. 어. 그쵸? 그래서 다음날 가요. 내 계약금 돌려주세요. 절대 못 받죠. 못 봤. 못 받죠. 200만 원 계약금 걸어놓은 거. 저도 네. 그래서 계약금 200만 원 뗄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자충우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맨 마지막에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3천만 원짜리 투자를 하는데 실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어. 투자 수익률은 한 30% 정도?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리버리하게 네. 초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은 다 믿은 거죠.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긴 다 사기꾼들이구나. 어. 10명 만나면 9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구나. 어. 그걸 점점 깨달아 가면서 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투자에 100일 동안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와. 그래서 지금 한 2011년도에 한 거니까 5년 지났으니까 네. 뭐 일단 그 풀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네. 운이 너무너무 좋게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먼저 배웠고 네. 그거에 의해서 투자를 딱 성공을 하고 월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생기는 거죠. 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내가 버는 거구나. 그 처음에는 제가 돈은 누가 버는 걸 생각했냐? 일단 우리 아빠. 아빠가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죠. 그 이제 또 얹혀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한테 얹혀가겠어요? 남편 딸한테 네. 얹혀가려고 네. 생각을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딱 성공하고 나니 이거 돈 내가 벌 수 있네. 네.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네. 아까 왜 기자의 마인드로 원래 빌딩 부자들 자수성가분들 뭐 하나 내가 캘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 이분들이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네. 이런 거에서 뭔가 딱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도 이분들 따라해봐야 되겠다 했던 어떤 공통적 그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겠다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빌딩을 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무심코 흘리는 거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돈 번 사람을 네.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야 돼요. 아. 아마 주변에서도 말은 안 해도
충분히 저축으로 절약으로 돈 번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제가 빌딩 부자들 지금도 저한테 네. 하시는 질문은 네. 이 빌딩 부자들은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서 네. 저한테 질문을 네, 하시잖아요. 뭔가 남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딱히 남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시간 봐왔잖아요. 그분들을 만든 거는요. 꾸준한 관심 그리고 실천력 그런 거였지 뭐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돈 버는 사람들은 주식 부자예요. 제가 부동산 부자는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 부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능력은 소위 어깨 용어로 매사기라고 하거든요. 타고난 감각. 이게 같은 종목은 다 좋아요. 근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왜 돈을 못 벌어요? 그건 타고난 감각이에요. 네. 그거는 솔직히 제가 책도 쓰지도 않고 강연도 하지도 않는 이유가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려고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그렇죠. 안정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부자들은 자기가 투자를 한 거를 자기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입지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네. 입지 분석에도 많은 입지 전문가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따라하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근데 주식은 정도가 없어요. 작전으로도 돈을 벌고요. 네. 그리고 몰빵으로도 돈을 벌고요. 어. 포트폴리오로 돈을 벌고요. 네. 성장주로 돈을 벌고요. 가치주로도 돈을 벌어요. 주식은 100명을 인터뷰를 하면 백인백색이에요. 다 달라. 달라요. 와.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라 그러면 나만의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100명을 인터뷰를 하면 100명이 같은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 제가 아는 부동산 네. 그 부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회장님은 자동차가 한 15대 있어요. 근데 맨날 이제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거든요. 새 차 뽑으면 그렇게 전화해서 야 영서가 내려와 그러면 제가 내려가면 야 새 차 뽑았다 타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자 자존심 있잖아요.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야 돼. 타야죠.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다 뭐 버려야 필요 돼. 있어요. 언제 타본다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타보고 나서 네. 회장님 너무 좋아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 항상 길 다니면서 쓰레기를 엄청 주워요. 이 호주머니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항상. 그 제가 어느 날 이제 물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세요? 그랬더니 궁금하냐? 예. 그랬더니 밥 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배운 게 뭐냐? 사람들은 뭘 얻을 때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를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는 게 익숙해 있잖아요. 저희 꼴통쇼도요. 사실은 관객들이 꽉 찼었어요. 맞아요. 그때 공짜였을 때. 맞아요. 근데 제가 유료 2,000원짜리로 바꾸니까 벌써 네. 사람들이 양분화된 거예요. 맞아요. 쓰레기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버려야 될 것들 쓰레기들 다 버린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거의 진성이세요. 진짜. 근데 이제 밥을 샀죠. 밥을 사고 딱 먹고 나니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어떠니 영서가 가난한 애들은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닐 때마다 이 건물 좀 있으면 낼 건데 어떤 새끼가 여기 화장실에다 쓰레기를 한 번 버리고 여기다 뭘 버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보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 화장실 이런 데 다 돌아면서 쓰레기 다 줍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건물 될 거니까. 내 거 될 거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서가 뭐든지 네 거 된다고 끝없이 메모하고 끝없이 외치면 네 거 되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스노우폭스라는 회사에 있어요. 네.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김밥 매장을 3,000개 갖고 계세요. 전 세계.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수업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매일 100개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건물에 가서 오줌 싸래요. 동물들이 자기 영역을 표시할 때 오줌 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배설물을 놓고 네. 오죠. 자기도 자기 지금 물류센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들 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담벼락에 가서 몰래 오줌을 쌌지만 그 건물에 화장실 가서 매일 소변을 보라는 거예요.
야, 내 거에다 내가 소변 보니까 시원하다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공통된 점들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여쭤봤던. 네. 그리고 그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라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러브하고 사랑한다고. 러브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러브하고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네. 아니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돈을 러브한다고. 그러면 성선화 기자는 누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네. 과연 빌딩에 오줌을 싼 사람일까요? 네. 자, 잠시 후 3부에 답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